불이 났어요. 불이 나서 불을 막 껐어요. 불을 껐는데 그 뒤로 우리가 뭘 합니까? 잔불 정리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. 입냄새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입냄새 치료 후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저희 구치 환자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해요. 원장님 이제 치료됐으니까 입냄새 다시는 이제 안 나겠죠? 재발은 안 하겠죠?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물론 재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. 그런데 재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위장병, 혈압, 요통, 감기, 피부병, 우울증,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질환들이 있잖아요. 그 질환들이 한번 그 질환을 잘 치료하고 나면 재발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물잖아요. 재발할 수가 있고 오히려 한번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생길 가능성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높다고 봐야 돼요. 왜? 그게 좀 취약한 사람들이잖아요. 감기가 잘 걸리는 사람, 또 위장병이 잘 생기는 사람, 그 이외에도 거의 대부분의 질병들이 생기지 않은 사람보다 한번 생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재발할 가능성이 높잖아요. 입냄새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입냄새 원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치아의 문제, 구강 내의 문제도 있고 위장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율신경의 문제, 또 면역 기능의 문제, 입안의 염증, 후비루, 비염,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런데 한번 입냄새가 나셨던 분들은 관리를 신경을 써서 계속 해 주셔야 돼요. 왜냐하면 위장, 면역 또는 이비인후과 문제, 또 입안에 무슨 염증 문제,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어쩌면 선천적인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생활 습관이랄까요? 또 생활 패턴이랄까? 이런 것들과 관련이 많이 있거든요.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진단을 하면서 또 상담을 하면서 우리 환자분은 이러이러한 원인 때문에 입냄새가 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지금 치료를 할 테니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바꿔보세요. 또 고칠 거 있으면 좀 고쳐보세요. 라고 얘기를 해요. 그렇게 해서 입냄새를 치료를 하거든요.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. 참 아쉽죠. 음식 관리라든지 또는 운동이라든지 또는 구강 관리라든지 또는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을 생활을 바로 잡고 나서 입냄새가 좋아지고 나면 입냄새로부터 해방됐다는 해방감 때문인지 옛날 습관, 옛날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원인들이 자꾸 생기게 되고 처음에는 안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또 서서히 그런 원인들이 생기게 되잖아요. 그런데 그럼 한번 입냄새가 나셨던 분들은 그런 쪽으로 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. 그러다 보니까 입에서 냄새가 다시 또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입냄새 치료를 할 적에는 물론 열심히 해서 약도 열심히 드시고 원인 제공이 되는 음식이라든지 또는 운동이라든지 위생관리라든지 구강관리라든지 또는 비염관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입냄새를 치료를 해요. 하고 나서 그 뒤로도 난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잘하고 있는지 한 번씩 점검할 필요가 있다. 그리고 저는 이런 비유를 들거든요. 불이 났어요. 불이 나서 불을 막 껐어요. 불을 껐는데 그 뒤로 우리가 뭘 합니까? 잔불 정리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. 불씨가 남아있으면 다시 또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잔불 정리를 잘 해줘야 된다. 긴장을 놓지 말고 다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없나 잘 보고 점검을 해줘야 된다. 그래서 후 관리가 필요하다. 후 관리가 잘 되었어요. 그 뒤로는 우리가 후 관리할 때처럼 그렇게 막 신경 써서 이렇게는 아니어도 우리가 주의를 하고 계속 고쳤던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해주고 지금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체크도 하고 구치는 지금 어떤지에 대해서 너무 자주 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. 3개월에 한 번 정도 오셔서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은 우리 구치 환자분들 치료하시고 난 뒤에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